네,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요. 내 삶과 일은 계속된다라는 컨셉으로 잡아봤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오시기까지 5, 6년? 진짜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기간들을 지내오셨고, 그럼 결국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진짜 막 힘들고, 아, 나 그만둘까? 하는 그런 번아웃 시기도 있으셨을 것 같고, 분명히 이런 오르내림들의 기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고 보내오셨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조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내 일과 삶을 계속하게 하면서, 본인을 스스로 독려하는 어떤 동기부여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게 사실 프리랜서 회사에서는, 조직에서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강제성도 있고, 물론 프리랜서도 그런 마감 기한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좀 더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강제성은 상대적으로 덜 할 수도, 원래 나 스스로를 일하게 하기가 제일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동기부여를 해나가고 계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인드셋이라든지. 네. 첫 번째 동기부여는요, 사실 돈이죠. 왜냐하면 수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계속 수익의 관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속성은요 결국 수익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 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폐업의 길을 걷는 이유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각각 개개인의 브랜드로서 봤을 때 내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는 것들에 대한 경험과 어떠한 작은 경험들이 생겼을 때 거기 안에서 받는 동기부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수익의 구조 또한 저에게 좀 중요한 동기부여이고, 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실 때 뭐 어떻게 그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해요? 라고 말씀을 되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제 주변 분들도.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두 가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요, 저는 회복 탄력성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어진 상황에서 그 감정에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해요. 아, 그래, 이렇게 벌어졌어.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감정에 몰입되어지는 시간이 없어서 조금 에너지가 좀 덜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약간 번아웃이 돼도, 아, 그래, 그러면 이제 난 뭘 하면 이걸 극복할 수 있지? 이 관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은 이미 벌어졌다. 난 이걸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아, 맞아요.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중요하죠. 또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러한 과정 자체를 꼭 내가 뭐 이 일의 목표가 뭔가 돈도 있지만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정을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냥 멘탈? 그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어지는 경험과 많은 주변에 쏟아지는 질문들에 답을 해나가면서 거기 안에서 쌓여지는 경험들이 되게 소중하더라고요. 그게 나의 자산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아, 나 또 하나의 스토리를 얻었다. 나 진짜 이거 하나 또 블로그 써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 이제 진짜 내가 나중에 책 한 권 쓸 수 있는 이제 이 여러 가지 스토리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굳이 또 말씀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절박함?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사실 일에서 찾는 것 또한 되게 큰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어떤 이유도 있고, 내가 좀 더 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이유가 굉장한 절박함으로는 단어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엄청난 성장 동력이죠.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선미 대표님의 그 끊임없는 이 에너자이저 같이 뿜어낼 수 있는 이 원동력들 조금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 아정 에디터님도 혹시 네. 어떤 부분들이 되게 있을지? 대비해서 저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노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 그 답변을 드릴게. 네. 왜냐면 저는 다른 다른 관점인 게, 저는 동기부여가 노는 거예요. 아. 놀기 위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뭐 섹터 저 노는 거 좋아합니다. 네. 돈 없이 못 놀아요. 그렇죠. 저 맞아요. 1년에 제가 여기서 일을 조금 더 하면 여행을 갈 때 호텔이 업그레이드 돼요. 그거를 생각하면 갑자기 막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러네. 그 현실의 가고 상황에 싶습니다. 대입해서 지금 내가 이 이번 결과가 달 일을 하면 다음 달에 호캉스를 갈 수 있겠는데? 막 약간 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저는 벌써 동기부여가 되네요. 기본적으로 노는 게 너무 좋은 사람.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너무 재밌지만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내가 나중에 놀 때
돈 걱정 안 하고 그럼요. 그게 진짜 맞아요. 좋죠. 놀려면 지금 일을 해야 돼. 이게 되게 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랜서라서 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최소 하루는 그냥 저의 시간을 완전히 써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고 싶었던데, 먹으러 가고 싶었던데, 아니면 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밤 시간이나 주말은 전혀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이제 그 딱 가족과의 어떤 약속이 주말은 이제 가족을 위해 쓴다. 이게 약속이 된 부분이라서 그렇다면은 제가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또 그런 막 트렌디하다 이런 데 찾아가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재밌죠. 이것도 계속 나오고. 네, 그리고 또 안 보면 안 되는 직업이기도 그쵸, 해가지고 그게 일이죠, 또. 네. 그래서 만약에 뭐 오늘은 내가 어떤 그 좀 핫하다고 하는데 힙하다고 하는 데를 가겠어. 그러면은 만약에 성수동 가면 한 10시쯤 가서 아이 하원 시간 그 딱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한 3-4군데 확 돌아요. 아예 코스로 이렇게. 네네, 네. 코스를 짜요. 아, 여기 한 5분 거리에 뭐가 있네, 5분 거리에 뭐가 있네, 뭐 이렇게 딱 둘러보고, 그러면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돼요. 또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와. 그러면 사람들이, 네. 나 여기 벌써 가봤어? 네. 아, 여기 가봤더니 어땠어?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은 이런 것도 이런 관점으로 볼 줄 그쵸.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게 또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이거는 놀면서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저는 직장 다닐 때 진짜 그랬던 게 딱 그 아이 가지면서 저녁 시간 전혀 쓸 수 없으니까 그 점심 시간에 가까운 데 어디든 갔었어요. 네, 뭐 새로운 데 생기면 거기 가서 일부러 밥 먹고 네. 뭐 일부러 서점 가까이 있으면 서점에 일부러 가보고 그러니까 계속 그 점심시간 1시간을 계속 다른 환경으로 뒀었어요. 맨날 가던 데 가서 밥 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시간에 약속 잡고 왜냐면 사람을 그때 아니면 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유일하게 허락된 그 네, 자유 시간에.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박함인 것 같아요. 나 뒤떨어지면 안 돼. 나 브랜드 그쵸. 하는 사람인데 이런 트렌드나 이런 거에 뒤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보이면 안 돼라고 하는 절박함이 진짜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요즘에 이런 거 유행이란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이제 하나의 놀이처럼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한 달에 최소 하루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쓰고 잘 놀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히 에디터님은 업의 진정성을 갖추고 일상의 행복을 자신의 일로서 승화하고 좋아하는 것을 소확행.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돈을 버는 정말 누구나 아유, 너무나 감사해요. 원하는 프리랜서의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네. 되게 감사하네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자정 자체를 또 콘텐츠로 풀어내고. 맞아요. 네. 근데 그만큼 본인에 대한 성장의 욕구가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그게 또 재밌어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맞아요. 말씀해 네, 주신 재밌어야지. 것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은 재미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데서 일의 재미를 발견하신다면 저는 어떤 데서 일의 재미를 발견하냐면 무언가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사업이 조금씩 커져가는 거기에 엄청난 힘을 느끼더라고요. 그리고 강의를 하거나 워크숍을 등했을 때 나오는 피드백. 사실 이제 직장인이 아니고 직업인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요. 우리는 평가를 항상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를 마주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모든 결과물 자체가 다 평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게 없거든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무슨 출신 뭐가 없기 때문에 또 조직에 있을 때는 상사가 한두 명이지만 이제 나왔을 때는 이제 뭐 클라이언트나 맞아. 상사가 그냥 네. 모든 분들인 맞아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자율성도 있고 그만큼 동기부여도 그 안에서 또 찾는 것 찾아야 같아요. 돼요, 맞아요. 근데 재밌는 게 말씀하신 대로 뭐든 하잖아요. 그럼 다 내 거예요. 그게 정말 좋아요. 회사에서 일하잖아요. 회사 거예요. 맞아. 근데 지금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내가 물론 안 되는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다 내 자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마음을 갖는 용기가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네. 네, 두 분이 말씀해주신 동기부여 방법
되게 잘 들어봤습니다. 또 이어서 비슷한 질문이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영감이나 인풋을 얻기 위해 꾸준히 하는 활동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진짜 저도 궁금한 게 네. 이게 뭔가 나 자신을 셀프 브랜딩하고 콘텐츠를 생성을 한다는 게 계속 창작의 고통이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내 일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루틴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소재가 고갈이 될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쵸.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새로운 관점으로 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들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저를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어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어떤 강의가 의뢰를 오면 그 강의를 우선 보고 제가 지금 저의 분야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한다고 우선 해요. 그리고 나서 저만의 해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속 기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안 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들어서 몰입하고 공부하고 하는 환경들을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꼭 돈이 되는 강의도 있지만 누군가 앞에 서서 내가 나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스스로 주최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엄청난 성장 동력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너무 중요하고 어디 가서 같이 스터디도 해보는 것도 그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성장의 모멘텀이 되지 않나 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경험이 또 그렇습니다.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좀 비슷한 게 프로젝트가 딱 제가 하고 싶은 것만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글 그쵸. 주제도 제가 쓰고 싶은 주제만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그 똑같아요. 너 되게 새롭다? 한번 스터디 해볼까? 소화해볼까?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짧지만 얕지만 어쨌든 분야 하나가 더 생기는 게 되는 건 거죠. 네. 그게 그래서 그 핑계로 또 그러면 이 핑계 대고 또 새로운 데를 가봐야겠네. 네, 시장 조사 나가볼까? 그러니까 이 핑계로 뭔가 하나 더 사볼 수 있겠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네, 그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주하면은 내 분야가 하나 더 생기는구나.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좀 쉼도 되게 중요한 저 자체한테 좀 필요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루 정도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쓰는 게 왜냐면 진짜 육아 살림 하다 보면 제 시간 진짜 없잖아요. 나를 온전히 위해서 생각하는 쓸수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라도 일부러 비워두고 혹은 어쨌든 아이랑 어딘가는 가게 되잖아요. 주말에. 네. 그러면은 그냥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갈 때도 있어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쵸. 굳이 아이라고 아이들이 가는데 갈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전시회 보고 싶으면 그냥 아이가 봐도 괜찮으니까 그냥 같이 가는 거고 뭐 내가 먹고 싶은 데 있으면 그럼 얘 알아서 먹으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미 커서 좀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조금 너무 그런 주말 시간을 아이 취향에 맞출 필요 없이 부부나 혹은 개인의 취향에 맞는 데를 그러니까 내 취향을 아이한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같이 아이랑 취향 공유하는 것도.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취향 소비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트렌드가 되고 있고 그 취향은 또 자기에 대한 탐색을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소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마트를 갈 때 새로운 마트를 가기도 해요. 아. 그냥 이왕 장 보러 가는 일상 거. 속에서 소소하게 작은 계속 변화들을 새로운 네. 그리고 뭐 굳이 만약에 뭐 쇼핑을 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이번에 안 가본 데를 가볼까? 그런 식으로 조금 원래 하는 그런 루틴 속에서 내가 안 해본 것들을 좀 계속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변화를 되게 받아들이는 것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사실 영감이나 뭐 어떤 콘텐츠에 대한 소재들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를 통해서 괜히 더 학습된 환경들을 통해 영감을 얻고 더 디벨롭되는 과정도 있지만 사실 외부 사례도 많이 보고 가끔씩은 드라마도 되게 중요하고 요즘 맞아요. 어떻게 읽혀지고 그럼요. 있는지에 맞아요. 대한 트렌드도 중요하고 그래서 그냥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영감의 원천이 아닐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제일 관심 많고 맞아요. 빠르고 맞아요. 그걸 또 잘 해석하시니까 거기에서 또 하나의 사업 기회나 또 어떤 이런 비즈니스든지 프리랜서의 컨텐츠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그러니까 말 조금 답변이 길어지지만 또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래서 육아를 하니까 아무래도 모든 브랜드나 트렌드의 초점이 그 20, 30대 미혼들에게 맞춰져 있다 보니 그러면 어느 순간 제가 예전에는 제가 가던 데가 트렌드였는데 네. 그런 거 왜냐면 그런 데서 놀잖아요. 그쵸.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이제는 트렌드 또 나이도 어느 정도 이제 먹으니까 트렌드를 공부하게 되는 그 시점이 딱 왔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어린이 건기식 디지털 마케팅 이제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하는데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엄마라서였었어요. 클라이언트 자체가 이 PM은 엄마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되고 나니까 엄마가 아니면 그러니까 엄마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이 브랜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되게 잘 보셔야 하는 게 이제 Z세대 끝나면 알파 세대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트렌드의 중심에 있을 거라서 우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가 또 하나의 되게 큰 흐름으로 자리가 잡힐 거라 가지고 이런 것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 주변 엄마들이랑 같이 그거를 계속 좀 보고 있어요. 뭔가 따로 기록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언젠가 이거 가지고도 한번 글을 쓰면 되게 그럼요. 재밌겠다. 네. 그 생각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알파 세대 검색했을 때 뭔가 이 사람 되게 잘하나 봐. 이렇게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말 좋은 팁 말씀해 주셨고 네. 우리가 사실 뭔가 일을 굉장히 분리시키지 마시고 일상 속이나 아이와 함께하는 곳에서도 충분한 어떤 콘텐츠들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거기서 맞아요. 또 전문성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래서- 알파 세대. 네, 그래서 지금도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뭔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돈으로 되는 뭐 컨설팅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오히려 엄마여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네, 이 기회를 계속해서 하고 좀 전문적인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은 나중에 진짜 프로젝트를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업무적으로 끝났어 이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알파 세대가 오니까 유심히 바라봤다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뭔가 또 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엄마이기 때문에 아이에게 집중하고 또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되게 많이 탐색하고 이 아이를 그쵸.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관점도 결국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딱 다가오면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이지? 그럼 어떤 걸 좋아하지? 이 양육하는 엄마들의 강점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 안에서 저는 퍼스널 브랜드를 더 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아이도 잘 키웠는데 우리가 브랜드 하나 못 키우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좀 맞아요. 동기부여를 생각해서 진짜 내가 내 브랜드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애가 뭐 좋아하지 항상 고민하잖아. 얘가 지금 어떻지? 나 어떤 반응이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 민감하고 민첩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브랜드를 양육한다고 생각하면 내 브랜드가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굳이 새로운 경험을 이렇게 정의하고 찾으려 하지 말고 내가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 관점의 전환 자체가 영감이나 동기를 얻는 그런 원천이 되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가가는 부분들이 진짜 오늘 주제인 것처럼 그 SNS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있는 그런 엔잡맘들의 사례를 또 이렇게 들려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참여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더 풍성한 콘텐츠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